하다면은 그러한 전제를 북한 당국이 만족시켜준다면은 식량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원칙이 이루어진다면은 경제협력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 주민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통일 외교를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통일 외교의 기조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외교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 이외에 추가해서 한중 간의, 한러 간의, 한일 간의 어떤 그 쌍무적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축적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동맹국이고 냉전 시대 때는 전쟁으로부터 이 한국을 지켜줬고 그래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그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냉전 이후의 시대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또는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 신뢰에 입각한 그런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인 협력을 서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 한미동맹을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국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동아시아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력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 앞으로도 다가올 텐데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보수는 친미고 진보는 친중이다라는 식의 단순 논리와 이분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외교가 된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통일 이후에 한국이 지향해 나가는 그 목표, 통일 한국이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비전을 보여주고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도 그렇고 주변국 모든 나라들의 그 협력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과 헬무트 콜 총리 간의 긴밀한 관계가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주변 4국의 협력을 받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한국이 어떤 그 평화지향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통상의 그 물류의
동아시아의 그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변국들에게 통일이 이득이 됨을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 미국, 중국 3자 간의 조용하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과 또 러시아와의 그 양자 대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협조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그 외교안보 노선과 관련해가지고 유념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우리가 현명하게 그 처신을 해야 되는데 통일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통일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당시의 어떤 미중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은 통일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통일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아마 미국과 일본이 반발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어떤 포위 전선의 한 축을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 쪽에서는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된 한국이 핵 보유국을 지향한다 하는 경우에도 주변 국가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이 고려 사항들을 염두에다 두고서 그 치밀하게 이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통일 당시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에게 통일이 됨으로써 각 국가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설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물론 대량 살상무기나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더군다나 통일 한국이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또 중국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탈북 난민의 중국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라든지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의 민족주의 감정 보존 문제라든지 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을 하고 통일이 되는 경우에 북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동북 삼성과의 연계하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요 정책으로 시베리아 개발을 이제까지 오랜 동안 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러시아는 철도 연결, 에너지 파이프라인 연결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러시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또 러시아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일이 되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나 핵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일본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 통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나 경제협력 메커니즘들이 통일 환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상황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어느 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잡느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의혹 또는 이 주변국들 상호 간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의 행동 기준, 행동 규칙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는 다자 안보 협력 시스템이라든지 다자 경제 협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상호 간의 그러한 의혹을 상당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잠재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될 경우에도 그냥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다자협력기구의 충성스러운 어떤 한 멤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함으로써 주변국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일종의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릴 언덕이 제공이 된 셈이죠. 그런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자협력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통일하면은 역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피를 나는 민족이 통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를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존중이라든지 빈곤의 해소라든지 평화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통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높여나감으로써 한국의 어떤 도덕적인 발언권과 리더십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통일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가지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외교의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그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통일은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합의에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명살상의 위험도 있을 거고 무력 충돌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양측의 체제 수렴을 통해 가지고 통일의 길로 다가가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원칙대로 대응을 하되 그러나 동시에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체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